내년 에이펙은 중국 선전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겨줬습니다. 시 주석은 경주의 아름다운 나비가 중국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에이펙 기간을 축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눕니다. 의장직을 넘겨받은 시진핑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 날아다닌 드론으로 만든 나비를 언급했습니다. 내년 에이펙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립니다. 那么我说，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비는 경주 에이펙의 엠블럼으로 회원국 간 연결과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21개국 정상들은 엠블럼과 한글이 금박으로 새겨진 옥색 한복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엿새간의 에이펙 주간을 축제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는 에이펙 참가자들과 취재진 그리고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 에이펙 행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여서 평소 보문단지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안전을 담당하는 하나의 주축으로서 다들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인생에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 행사의 하나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회의 내내 곳곳에서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적인 도시 경주와 한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한식 디저트를 외국인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숨가쁘게 달려온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정상의 국빈 방문부터 관세 협상 또 에이펙까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부터 짚어보죠.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할 때 열려서 성과물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여러 우려를 안고 개막한 게 사실이지만 결국은 정상회의 결과문서 이끌어냈습니다. 예.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로부터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공감한다는 동의를 이끌어냈는데 결국 의장국인 한국의 조율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 인프라 준비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주어진 5개월의 시간 동안 거듭 점검과 보완을 거듭한 결과 회의장과 정상 숙소 등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손님 맞이를 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미중 정상이 연이어 국빈 방문을 했고 일본 총리가 새로 부임한 뒤에 첫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주라는 지방 도시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정상을 연달아 국빈으로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각 정상에 대한 맞춤형 의전으로 호평이 이어졌고 또 회담의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중 정상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You rolled out a red carpet that was a very good red carpet, a beautiful red carpet, and giving me the honor of that magnificent piece of art.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이곳 경주에서 이뤄졌는데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정말 큰 뉴스였는데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타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타결 시점과 협상 세부 내용까지 모두 예상치 못했던 깜짝 뉴스였는데요.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미측 키맨이었던 러트닉 상무장관을 끝까지 설득한 결과 미국이 어느 나라하고도 한 적이 없는 분할 투자 방식을 이끌어냈습니다.
현금 투자의 연 상한선을 200억 불로 제한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문서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도 뒀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슨 황 CEO의 행보 정말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젠슨 황 엔디비아 CEO는 이번 에이펙 기간 가장 큰 화제를 낳은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아주 큰 방한 선물을 가져온 것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우리 기업과 정부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 수도로 거듭나겠다는 우리 정부 목표에도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에게 잘 생각해보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김 전 차장은 기억나는 것 같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재판은 끝까지 대통령실을 지켰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차장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놔두면 되겠냐, 조치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이 공개돼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니 조치가 필요하단 윤 전 대통령 말 역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운을 뗀 뒤 그날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해 김 전 차장에게 대응 방안을 물었을 뿐 수사를 의식한 지시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기억나지 않는다 했지만 홍 전 차장 사례를 막을 보안 규정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답변 안 해도 된다면서도 기억나느냐며 재차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말씀하시니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을 신문에 압박에 나서는 등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순직 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보호하려고 대검 보고를 늦춘 건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오 처장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였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검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정상적 과정이었다며 특검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됐습니다.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하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대검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른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